엄마,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공항에서 걸려온 전화에 세화 씨는 기뻤습니다. 어머나, 지금 도착했니? 그래, 고생했구나. 새 애기는 지금 잠깐 화장실 갔어요. 다녀와서 연락드릴 거예요. 그래, 얼른 쉬어야지. 고생 많았다. 잠시 후 세화 씨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였어요. 어머님, 잘 도착했어요. 당연히 전화가 올 줄 알았던 세화 씨는 조금 당황했지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구나. 좋은 시간 보냈길 바라고.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라. 다음에 보자. 문자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뒤 세화 씨는 조금 아리송했습니다. 그래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전화로 인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쳤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자꾸 트집 잡으면 끝도 없는 거지. 인사했으면 됐지 뭐. 아들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들 부부에 대한 기대는 접기로 결심을 했던 세화 씨였어요. 그래서 일일이 거슬리는 것들에 마음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요즘 MZ 세대는 전화통화보다 문자가 편하다고 하더니 그래서겠지. 그래, 뭐 이런 걸로 신경 쓰면 나만 꼰대 되는 거지 뭐. 세화 씨는 그렇게 의아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렸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는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공항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문자로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전화를 드려야지.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문자가 어때서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도 거의 문자로만 연락해. 각자 바쁘고 한데 전화 통화가 안 될 때도 많고 곤란할 때도 많잖아. 나는 문자가 훨씬 매너 있는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 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은 문자보다는 전화 통화하는 걸 익숙하게 생각하셔. 그러지 말고 전화 한번 드려. 벌써 문자 보냈잖아. 뭘 또 전화를 해? 내가 문자를 편하게 생각하나 보다 하시겠지. 나는 앞으로도 전화보다는 문자를 자주 쓰게 될 텐데 공연히 어머니한테 맞추려고 벌써부터 안 하던 행동하면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 억지로 하면 더 하기 싫어진다는 거 몰라? 아들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렇게 대화를 끝냈지요. 집에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까 민주가 문자만 드려서 서운했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런 걸로 서운해하는 그런 꼰대 아니야. 요즘 애들은 문자가 더 편하다면서. 엄마 괜찮으니까 아들 신경 쓰지 마. 그걸 또 걱정하고 있었어? 우리 아들 너무 마음이 예쁘다. 엄마가 고마워. 근데 엄마 정말 괜찮아.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인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으면 된 거지 뭐.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민주가 좀 다정하고 살가운 성격은 아니거든요. 민주는 부모님하고도 문자로만 거의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각자 시간 날 때 확인하는 편이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전화는 못 받을 수도 있고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아마 그래서 엄마한테도 문자를 보냈나 봐요. 아유, 괜찮아. 엄마 그런 거 다 이해한다니까. 아들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공연히 너희 둘 사이가 나빠질까. 그게 엄마는 걱정이다. 엄마 쿨한 성격인 거 알잖아. 염려 말고 얼른 쉬어. 세화 씨가 혹시라도 며느리 때문에 서운해할까봐 전화를 해서 살피는 세심한 아들이었어요. 썰렁한 며느리의 문자를 받고 애써 찜찜함을 털어내고 있던 세화 씨 마음은 아들 덕분에 충분히 위로를 받았지요. 아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며느리의 성격이 그렇구나. 며느리는 평소 문자를 선호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들의 결혼 생활,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은 흘러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날이라 세화 씨도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였지요. 세화 씨는 세 자녀를 두었지요. 위로 장남, 차녀, 그리고 막내가 이번에 결혼을 한 아들이었습니다. 장남 부부가 먼저 집에 와서 세화 씨와 음식을 하고 있었지요. 벌써 햇수로 5년이 넘도록 손을 맞춰온 사이라 큰 며느리와는 서로 합이 잘 맞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성격도 밝고 활달한 편이었지요. 일도 썩 즐겁게 잘하는 일머리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간 좀 봐주세요. 좀 짠가? 아유, 간이 아주 딱 맞네. 너 나날이 잘한다. 이번에는 더 맛있네. 아주 끝내준다. 다들 잘 먹겠어. 서로 하하호 웃으면서 편하게 음식을 하던 차에 막내 아들 부부가 도착했지요. 빳빳한 정장을 입고 집에 들어서는 며느리. 세화 씨는 그야말로 버선발로 튀어나가 마중을 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막내 며느리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아유, 옷이 많이 불편해 보이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멋지게 입었니? 고마운데 다음에는 그냥 편하게 입고 오렴. 가서 옷 갈아입고 쉬어라.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세화 씨는 막내 며느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막내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을 생각이었지요. 어머니, 며느리 차별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나도 며느린데. 얘, 너 기억 안 나니? 너 시집 와서 처음 명절이었을 때에도 너 아무것도 안 시켰어. 그때 너도 저랬어. 어색해가지고 쭈뼛쭈뼛. 그래서 내가 너 기분 풀어주려고 오히려 네 앞에서 재롱을 떨었잖아. 큰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부엌에서 두 사람의 말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음식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요. 참 즐거운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너도 빨리 가서 좀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거들어? 형수님하고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는 오빠는 왜 부엌에 안 가는데? 나 원래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 여기라고 왜 내가 부엌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도 필요하면 거들어. 엄마가 뭐 나는 상전 대접해 주시는 줄 아니? 나도 엄마 심부름해야 하고 옆에서 계속 거든다고. 전도 부치고 설거지도 해. 너는 그럼 가만히 앉아서 손님 행세나 하겠다는 거야? 손님 행세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슨 일꾼 마냥 집에서도 안 하던 짓을 여기에서 해야 할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야.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도와는 드릴 수 있어. 근데 어머님이 그냥 있으라고 하시잖아. 명절을 같이 처음 보내보는 막내 아들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이토록 다른 줄 처음으로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뭔가 바쁜 듯한 부엌, 이미 한창 뭔가 하고 있는 어머니와 형수님. 전혀 그곳에 갈 마음이 없어 보이는 아내. 막내 아들은 공연히 자신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주는 그냥 있어도 돼요? 바빠 보이는데 필요하면 시키세요. 시키면 한다니까. 아니, 집에 와서 처음 보내는 명절인데 하긴 뭘 해. 올해는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접하련다. 그러니 걱정 말고 그냥 둘이 가서 쉬고 있어. 그래요, 도련님. 나도 처음 시집 와서는 놀았어. 어색하고 불편할 거야, 지금은. 서로 좀 자주 보고 친해져야 부엌도 편하게 들어오고 하지. 여긴 친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야. 어머니와 나만의 특권이야. 유쾌한 농담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형수님의 노력이 고마웠어요.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내와 같이 거실에서 TV나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막내 며느리도 불편하고 어색하긴 마찬가지였지요. 막상 처음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인사만 했지
사실상 거의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분들과 같이 있으려니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머님하고 형님이라는 분은 서로 너무 친해 보이더라고요. 부엌 밖까지 웃음소리가 다 들렸어요. 제가 끼어들 틈은 없는 것 같고 저한테는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더 불편했어요. 그렇게 뻣뻣하게 굳어있는 아내와 어색한 명절을 보내고 하루가 저물어 갔지요. 일을 다 끝낸 형님 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현관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부모님은 바깥까지 마중을 나가서 장남 부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보니 막내 며느리만 없는 거예요. 명절을 같이 보내고 서로 헤어지는데 다들 나와서 인사하고 하는데 막내 며느리만 안 보이더라고요. 현관에서 인사하고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대요. 밖에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나와서 좀 인사도 하고 같이 보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도 구식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참견일까요? 며느리가 딱히 뭘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뭔가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상한 건지 며느리가 이상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 그렇게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어색한 채 끝났습니다.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처가로 향하던 아들 부부는 차 안에서 큰 다툼을 벌였지요. 진짜 너 때문에 내가 민망하고 불편해서 정말 혼났다. 명절인데 서로 기분 좀 좋게 대해주면 어디가 덧나? 꼭 그렇게 네 자존심이나 세우고 있어야 했어? 내가 무슨 자존심을 세웠다고 그래? 어색하고 불편해서 그냥 그런 것뿐인데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친한 척을 해? 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나한테 그 사람들도 딱히 먼저 와서 말 걸거나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먼저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건데? 다들 서로 친하고 가까우니까 서로 편한 거고 난 이제 막 처음 온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대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데? 아니, 왜 꼭 굳이 잘해야 하는 건데? 너도 노력을 좀 해야 하는 거잖아. 우린 집안에서 가장 손아랫 사람들이고 먼저 다가가려고 좀 노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큰 형 갈 때도 너만 나와 보지 않았어. 그걸 다들 뭐라고 생각했겠어? 내가 안 한 건 또 뭐 있어. 그래도 다들 식사 마치고 힘드실까봐 내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못하게 하신 거잖아. 형님네 가실 때에도 이미 현관에서 인사했으면 됐지. 딱히 할 말도 더 없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쫓아나가서까지 배웅을 해야 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두 사람은 명절의 첫날을 시댁에서 보내고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상태로 아내의 집으로 향했지요. 아내의 집은 분위기가 시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왔니? 운전하느라 힘들었겠네. 배고프지? 얼른 가자. 사위는 당황했습니다. 가자니 어딜 말씀이세요? 우리는 명절에 밥을 밖에서 사 먹거든. 내가 매일 집에서 요리를 하니까 명절만큼은 밖에서 맛있는 걸 사 먹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명절에는 일 안 하고 밖에서 사 먹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네. 그렇군요. 저는 한 번도 명절에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을 이렇게도 보낼 수 있군요. 신선합니다, 어머님. 그래? 신선하다고 해주니 다행이네.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명절 보낼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게.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 서로 너무 다른 두 집안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남편과 달리 아내는 평온해 보였어요. 그렇게 외식을 마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밖에서만 시간을 보냈지요. 이제 가봐. 네, 하룻밤 집에서 자지 않고요. 저희 집에서는 하루 자고 왔는데요. 거기서 잤으면 됐지. 우리 집에서 자는 게 뭐 편한가? 우리 때문에 괜히 그럴 것 없어. 나도 불편하니까 잠은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시게.
오늘 하루 같이 재미나게 놀았으면 됐지. 네, 알겠습니다. 사위는 이게 맞는 건가 뭔가 떨떠름했어요. 상상했던 그리고 늘 보냈던 명절 풍경과 너무 달랐던 아내의 집 명절은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말 신박하네. 명절을 이렇게 보내본 것은 처음이야. 그래?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조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에나 북적거리는 명절이었지. 늘 이렇게 보내서 명절이 편해. 어렸을 때 엄마가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셔서 조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절대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셨거든. 명절이면 엄마가 허리도 못 펴고 일하고 명절이 지나면 끙끙 앓던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명절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 그래서 선뜻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해. 시댁에 갔을 때 말이야. 그렇구나. 그래, 처가댁 다녀와 보니 네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네. 부부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아직도 서로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세화 씨는 새로 맞이한 며느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반찬을 좀 많이 했는데 갖다 주려고 하거든? 언제가 편하려나? 엄마가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고 올 테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현관 비밀번호만 알려줘. 미리 연락을 하고 갈게.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가는 몰상식한 사람 아닌 건 알지? 그런 걱정 말고. 뭘 또 반찬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먹던지 사먹던지 하면 되는데. 내가 해주는 걸 또 좀 좋아하니? 하는 김에 많이 해서 나눠 먹으면 좋잖아. 부담 갖지 말고. 언제가 좋아? 알았어요. 아내한테 일단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연락 드릴게요. 아내에게 물어보겠다는 아들의 말에 굳이 그런 것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세화 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서 기다렸지요. 아들은 카톡으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엄마가 반찬을 집에 갖다 주신대. 그냥 우리 회사에 있을 때 집에 오셔서 냉장고에 넣고 가 주신다는데. 뭐야? 그럼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시려고? 설마 비밀번호 알려드리겠다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알려드려야지. 그럼 엄마가 우리 집까지 반찬을 갖다 주시러 오시는데 그게 문제야? 그런 거라면 난 그 반찬 안 먹을래. 절대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를 누구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아.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찾아오시거나 막 집에 쳐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야. 오실 일 있으면 당연히 먼저 연락하실 거고, 이번에도 연락 미리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어. 엄마는 공연히 우리가 신경 쓸까봐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 편의를 봐주시려고. 이게 편의를 봐주시는 거야? 오히려 더 침해하는 거지. 어떻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려? 반찬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해먹거나 사먹으면 되잖아. 난 솔직히 그런 친절도 불편해. 우리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형하고 누나한테도 늘 해서 갖다 주셔. 나 혼자 자취할 때에도 자주 그러셨고, 우리한테 뭔가 바라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너 정말 피곤하게 왜 이러니? 피곤하다니. 이건 엄연한 사생활이야. 반찬도 내가 싫다는데 굳이 받아야 해.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친절을 베풀면서 그럼 내가 굽신굽신거리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비밀번호까지 다 까면서. 뜻밖의 반대에 아들은 크게 당황했어요. 아내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지요. 가뜩이나 불편한 시어머니가 집까지 와서 반찬을 두고 가신다니. 비밀번호를 알려드린다는 남편의 말에 펄쩍 뛰긴 했지만 이 일이 또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 섭섭하다고 할까봐 신경이 쓰였지요. 아들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던 세화 씨는 한참 동안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됐지요. 뭐야, 왜 연락이 없는 거야? 설마 둘이 다투기라도 한 건 아니겠지? 반찬 때문에 혹시 며느리가 싫다고 했나 싶어 마음이 쓰이던 찰나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반찬 그냥 다음에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주지 마시고 엄마가 드세요. 저희는 바빠서 어차피 주셔도 집에서 챙겨 먹기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요. 모처럼 준비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세화 씨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괜히 미안하네. 괜히 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다. 며느리한테도 마음 쓰지 말라고 해라. 세화 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고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생각을 해봤죠. 시어머니가 찾아간다고 하면 며느리가 또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집에 놓고만 오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경비실에 놓고 오려고 했는데 내가 손수 만든 반찬을 신선할 때 빨리 냉장고에 넣고 싶어서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아들 집이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며느리는 그게 싫었던 거겠죠. 내가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마음대로 찾아가거나 불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하는 상식 없는 사람은 아닌데 며느리가 오해를 했으면 어쩌나 싶어요. 연락을 해서 오해를 풀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하듯이 애들 반찬 갖다 주는 게 저한테는 새로운 일도 아닌데 며느리 하나 더 들어온 것 때문에 이상하게도 많은 것들이 예전 같지 않고 불편하네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인지 며느리인지 헷갈려요. 솔직히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요. 쉽고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일인데 자꾸 매사 꼬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속도 상합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세화 씨는 자신의 친절이 거절당한 것 같기도 하고 비밀번호를 물었다고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자꾸 꼬이는 것만 같아 답답했지요. 저는 친정엄마한테서도 반찬 같은 걸 얻어다 먹지 않아요. 평소 저희는 서로한테 간섭하지 않는 주의거든요. 저희 엄마도 직장이 있으셔서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요. 저는 일찌감치 혼자 챙겨 먹는 것이 익숙한 편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이기도 하시고 평소 음식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을 챙기고 나눠주시는 것도 즐기시는 것 같고요. 그걸 거절하는 것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들 저 빼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싫고 불편한 걸 어쩌겠어요. 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제가 싫은 걸 억지로 하다가는 결국 더 나빠질 것이 뻔하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지 않고 다 표현은 하려고 합니다. 다만 남편이 그런 제 생각을 좀 잘 이해를 못해요. 어머니 생각을 제 입장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 좀 서운하기도 해요. 이제 막 가족이 돼서 제가 불편한 것보다 자기 어머니가 감정이 상했을까봐 더 전전긍긍하거든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아들인 걸 잘 알죠. 그게 좋아서 결혼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당하기 싫고 독립적인 생활을 저도 존중받고 싶은 마음도 남편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사실 어머니와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 서로 선을 분명히 그으면 시댁과는 불편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같이 사는 남편이 저를 이해를 못해준다면 결혼 생활 자체가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그게 고민입니다. 며느리는 앞으로도 시댁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지낼 생각이었지요. 남편은 평소 당연히 모이던 집안 분위기에 익숙했기에 이런 아내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두 번째 명절에 또 터지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우리 집에 먼저 가야지. 지난번에는 시댁에 먼저 갔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다들 명절에 같은 날 다 모이는데, 그럼 우리만 안 가는 것처럼 되잖아. 그럼 매번 시댁에 먼저 가자는 거야? 대체 왜 그래야 하는데? 우리 형수도 결혼하고 항상 형하고 먼저 온다고. 그런데 우리만 안 가봐.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남들 눈치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우리 집에는 먼저 못 가겠다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딨어? 너무 불공평하잖아. 너 정말 왜 이렇게 피곤하게 나오냐? 그냥 좀 맞춰주면 안 돼? 나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피곤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나중에 찾아뵐 수밖에 없는 거잖아. 번갈아 가면서 한쪽을 먼저 방문하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왜 시댁만 항상 먼저 가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잖아. 좀 합리적으로 양쪽을 다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여태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 명절만 보내오셨어. 그런데 우리 때문에 다 모이지도 못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아니야. 다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할 텐데 차라리 그냥 가서 그냥 맞춰드리고 처가댁에서 더 오래 보내는 게 낫지 않아? 우리 집 분위기 알잖아. 부모님이 우리가 오래 머무는 걸 바라지도 않으셔. 두 분이 시간 보내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니 번갈아 가면서 먼저 찾아뵙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요새 그렇게 하는 집 많아. 생각보다 오빠 생각이 진짜 올드하다. 대체 왜 그렇게 가족 눈치를 보고 살아?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차를 두고 찾아뵙겠다는 것뿐이잖아. 어느 쪽에 먼저 가야 하느냐를 두고 두 사람은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의 생각을 꺾지 못한 남편은 이번에는 처가댁에 먼저 가기로 합의를 했지요. 그 사실을 어머니께 전달했어요. 엄마, 죄송한데요. 이번 명절에는 처가댁에 먼저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네요. 우리 집에만 먼저 가면 처가댁에서도 서운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들 한대요. 그러니? 그래라, 그럼. 다 같이 모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드려. 엄마는 괜찮아. 다 가고 나면 적적한데 너희들이 다음날 오면 좋지 뭐. 세화 씨는 아들에게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아들의 통보에 놀라고 또 많이 아쉬웠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태까지 명절에 다 같이 모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며느리 말이 틀린 건 하나 없어요. 사돈댁에서도 늘 시댁에만 먼저 가면 서운하시겠죠. 저도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딸이 있지만 친정에 먼저 왜 안 오냐는 말을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큰 며느리도 그런 내색을 한번 한 적이 없고요. 제가 무심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좀 얄밉다고 해야 하나, 서운하다고 해야 하나, 좀 그렇습니다. 분명 맞는 말인데 왜 자꾸 기분이 상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점점 며느리가 편해지기는커녕 불편해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세화 씨는 아들 부부의 새로운 결정과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글부글 했다가 또 내가 이상한가 반성을 했다가의 연속이었습니다. 큰아들 결혼하고 둘째 딸 시집 보내고 나서도 저는 평화롭고 즐겁고 또 나름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남들한테 뭘 바라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저를 보면 반겨주고 좋은 어머니고 시어머니라고 해줬죠.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어려서 그럴까요? 막내 며느리한테는 모든 것이 어려워요. 제가 뭘 하려고 하거나 다가서려고 하면 한 10걸음은 도망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먼저 선을 딱딱 긋는 분명하고 똑부러지는 태도를 보면 참 똑똑한 며느리구나. 우리 아들이 앞으로도 이런 며느리라면 인생 사는 데에 참 든든하겠다 싶으면서도 어쩜 저렇게 매사 칼같이 끊으려고만 할까 싶어서 가차없고 냉정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살다 보면 머리로 생각한 대로만 되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던 인간도 맞부딪혀야 하는 순간도 있고 더럽고 치사해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일도 있죠.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마치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과신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시댁에도 자신은 손 버릴 일 없으니 댁들도 선 넘을 생각 마시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참 분명하고 깔끔해서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가족인가?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 생각도 많이 바뀌었나 보다 싶지요. 내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요 막내 며느리가 들어온 후에는요. 모든 것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요즘 세상을 아주 그냥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 요즘 사람 생각들 같은 건 말이에요. 따라가느라고 좀 벅차고 힘이 드네요. 막내 며느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화 씨는 알게 모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매번 먼저 시댁에 오던 큰 며느리에게 친정에 먼저 다녀오라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집간 둘째 딸한테도 너도 이제 가끔은 친정에 먼저 오너라 말도 해보았지요. 막내 며느리가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은 생각보다 큰 파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기도 했지요. 세화 씨는 애써 웃으며 오늘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마도 세화 씨와 막내 며느리는 앞으로 가까운 사이가 영영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이기에 세화 씨는 그것에 그냥 만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을 나누고 가까이 지내고 서로 챙겨주던 세화 씨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지요. 그 아쉬움을 세화 씨는 어찌 달래야 할지가 숙제인 셈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대 차이가 나는 며느리, 사위, 그리고 자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많은 사람의 지혜가 모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